안녕, 원주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과거 분사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죠. 수동태, 능동태 개념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과거 분사만 다뤘지만 사실 분사,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요 세 녀석을 준동사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영어 접하는 사람들은 처음 토익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준동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준동사 친구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거는 투부정사인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이해를 하려면은 to라는 전치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to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전치사이면서 또 동사 원형을 가지고는 또 부정사 역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to라는 전치사를 뭐뭐로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뭐로 누구에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문을 보시면은 원준쌤이 선물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학생에게. 원준쌤이 선물을 학생에게 주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읽으면은 학생에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to를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원준쌤은 줬다. 선물이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학생. 이렇게 앞에서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물론 말로 하니까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더 길어지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거를 이미지로 그릴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들이 순서대로 팍팍팍팍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to는 전치사로도 부정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to는 그냥 to잖아요. 그쵸? to는 그냥 to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대로 to라는 녀석한테 많은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to는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는 그냥 to인데 왜 자꾸 나한테 뭐 명사적이니 뭐 부사적이니 형용사적이니 뭐 전치사니 부정사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아가서 만난다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투부정사에도 이런 이미지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전치사로 쓸 때 to는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부정사로 쓸 때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이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to라는 녀석은 나아가서라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랑 형용사랑 부사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품사가 없다 해서 이름이 투부정사로 지어지게 된 거죠. 토익에서 이 투부정사를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특히 동명사라는 친구가 진짜 많이 싸움을 붙여요. 왜냐하면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동명사도 이름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자리가 겹치죠. 그래서 자리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목적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는데,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은 그 둘을 구별해서 외우면 돼요.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동사랑 동명사랑 어울리는 동사랑 이거를 구별해서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사실 단순한기가 제일 단순하고 심플하지만은 또 제일 하기 싫은 방법이잖아요. 공부를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투명사와 동명사를 그래도 이해를 좀 해보자면은, to라는 전치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에요. 나아가고 있는 곳 또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동명사는 과정지향적이고 현재 과거지향적이에요. 동명사를 사용할 때는 과정을 되게 중시하고요, 투부정사를 쓸 때는 목표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애들을 보면은 want, need, decide, hope, wish, expect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동명사를 취하는 친구들은 stop, enjoy, keep, mind, consider, avoid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을 보면은 좀 공통점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동사 의미 자체가
되게 미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to 부정사랑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쓸 수 있는 녀석도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그리고 to 부정사 다 잘 어울리는 녀석도 있어요. I try to open the door이라 하면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 반대로 I try opening the door이라면은 단순히 문을 여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문까지 보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술 먹고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적 있죠. 그쵸?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한 것을 기억한다. 여기서는 to 부정사를 써서 to call he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걸 기억한다. 좀 다행이죠. 이거는 좀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화를 이제 한 건 아니까 좀 다행이죠. 근데 이게 최악이에요. 이 상황은 굉장히 최악인데, 여기서 to call이 아니고 calling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전화한 것을 기억한다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악몽이죠. 이거 진행한 과정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최악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는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도 I stopped to have a drink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술을 먹는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만두겠다, 결국은 술 먹는 행위를 멈추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start to가 아니고 start having a drink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지금 술 먹고 있는 거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지금 술 먹고 있는 거를 그만둔다. 그래서 앞에서는 목표를 추가하는 거였고, 지금 동명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랑 동명사가 신나게 막 싸우는 동안에 분사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얘는 심지어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형용사 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과거 분사를 쓸지 현재 분사를 쓸지, 요 문제가 자주 나오죠. 이 개념 자체는 영어에 대한,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리고 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좀 괜찮은데, 특히 처음에 스타트 하시는 분들 이 개념이 엄청 헷갈려요. 이 분사라는 친구들은 동사 끝에다가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사용을 하는데,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를 붙이면서 수동적이고 완료적인 느낌을 추가를 해줘요. 반대로 현재 분사는 동사 끝에 ing를 붙이면서 능동적이고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수동태 문장 또는 현재 완료 문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ing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랑 현재 진행형 문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토익에서는 이 두 녀석을 특히 명사 앞에서 싸움을 많이 붙여요.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명사 앞에서 싸움을 많이 붙이는데, 예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잘 보이나?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관사랑 명사 사이에서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찍어야 되는데, 선택지에 형용사가 있다면은 형용사를 우선시 해주면 되고, 지금처럼 선택지에 형용사가 없다, 이거는 형용사 대신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 그 중에서도 ing를 넣느냐 ed를 넣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해석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각도 필요해요. 이것 또한 토익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정리를 해서 달달달 외우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이게 한두 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외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녀석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해, 그쵸? 그럴 때도 손가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요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신분증은 주어에게 요구를 받은 입장이 되죠. 신분증은 주어에게 요구를 받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신분증 입장에서 보면은 신분증은 나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신분증하고
require이라는 요구하다라는 동사는 그 둘의 관계가 수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가면은 신분증과 요구하다라는 동사는 수동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ing가 아니라 ed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사로 사용할 동사를 넣었을 때 빈칸 옆에 있는 명사랑 수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능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위에 문제에서 정답이 required가 정답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답된 형태는 계속 그 정답된 형태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한번 익혀두면은 요거를 다음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못 본 녀석들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해석도 조금 필요하고 이런 수동적인 관계인지 능동적인 관계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동사의 종류와 그 개념들, 그리고 토익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도 좋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문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문법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